실제 인물이 이런 짓을 한다고 하면은 최소 무기징역, 사형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는 역대급 범죄자입니다. 국선 변호인이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국선 변호인인데 열심히 하는데 돈을 받으면 더 열심히 할 뿐입니다. 마석도 형사는 진짜 폴리스가 F인 줄 알고 있던 거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네. 네. 범죄도시 4.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주제가 범죄도시 4 이것만 알고 보면 더 재밌습니다. 저희가 별거 다 하네요. 네, 그러네요. 변호사님 채널인데 별거 다 합니다. 알면은 더 재밌겠죠, 당연히. 맞아요. 왜냐면 법률적인 문제로 가져와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또 안 찾아보신 분들은 마석도 형사가 정확히 어느 소속인지 계급이 뭔지 이런 거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일반 구독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걸로 질문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광역수사대 마석도 형사라고 하는데 계급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이거를 찾아봤는데요. 범죄도시 1, 2 때는 당시 실제로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수사팀 부팀장이고 계급은 경위, 경위면 무궁화 하나, 경찰대학교 졸업하고 나오면 바로 다른 계급이 무궁화 하나거든요. 그 계급으로 나왔었고, 범죄도시 3, 4에서는 1, 2에서 워낙 일망타진을 여러 번 또 하다 보니까 진급이 빨랐나 봐요. 서울청 광역수사대로 차출이 돼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직책이 부팀장 이렇게 돼가지고 경감, 무궁화 2개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찾아봤습니다. 마석도 형사가 근데 경찰대 출신인 것처럼은 보이지 않죠?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순경부터 차근차근 그리고 여기 설정이 마석도 형사는 복싱 선출로 나오는데 아마 체육특기 강력계 특채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아마 순경이나 경장으로 경찰에 입사를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석도 형사가 그냥 보자마자 바로 때리잖아요. 이 정도로 때리면 옷 당연히 벗어야 되겠죠? 근데 저는 보면서도 약간 복싱 선수 수준을 넘는 거의 초인적인 그런 거의 캡틴 아메리카급 파워인데, 그렇게 만약에 체포하는 피의자나 범인을 때린다? 큰일 나죠. 실제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영화들 슈퍼히어로물을 보면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처럼 실제로 경찰이 그렇게 하면은 큰일이 나는 그런 행동인데,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 통쾌한 그런 거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 독직 폭행으로 고소당했죠. 저번 주제가 그거였는데. 그렇죠. 이게 거기 영화상으로 보면 어쨌든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두르지는 않는데요. 그게 이제 체포나 제압을 넘어서 어떤 특정 그 진실의 방이나 이제 이런 장면들을 이제 코믹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넣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완전히 또 다른 하나의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독직 폭행에 해당하고, 독직 폭행이 사실은 형도 무겁죠. 징역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하면은 흔히 말하는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이 정도로 일망타진하면 특진할 수 있나요? 작년 8월쯤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인터뷰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특히 마약 범죄 대상인데, 일망타진하면은 팀 전체를 특진시키겠다. 이 정도까지 내가 할 테니까 잡아라. 마약 범죄 근절시키자. 라고 그렇게 한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한 계급 특진인 거죠, 그러면? 그렇죠. 2계급 특진은 어렵겠죠. 전쟁 나지 않는 이상은. 그것도 사실은 전쟁이 나도 2계급 특진이 아니라 1계급 특진을 빨리 할 뿐이지 2계급 점프하는 특진은 없을 겁니다. 악역을 맡은 분이 김무열 씨. 맞아요. 영화 내에서는 백창기라고 하는데, 혹시 이 정도로 좀 나쁜 일을 하면 형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영화에서도 설정이 전직 특전사 이런 걸로 나오는데, 무기를 다루는 법이나 사람을 살상하는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은 사람이 영화에서 보시면은 일단 범죄단체 조직죄, 살인, 도박. 근데 살인도 한 명이 아니에요. 수십 명 죽이고, 거기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어떤 게 있었죠? 경찰서 들어가가지고 안에서 그냥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공무집행방해예요. 다 교란하고 막 도주하는 수준이 아니라 경찰을 먼저 적극적으로 자기 체포하고 이러는 거를 막 방해하고 증인을 없애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살인 몇 명만 해도 보통 무기징역 이상 사형인데, 실제 인물이 이런 짓을 한다고 하면은 최소 무기징역, 그리고 집행은 안 되지만 사형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는 역대급 범죄자입니다. 역대급. 증인 역할을 하실 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경찰서 간 다음에 잠깐 변호사 선임하겠습니다 하는 그 장면이 잠깐 나왔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경찰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원래 피의자가 고사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무기권 행사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어떤 거는 질문 안 할 수도 있고 통으로 얘기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은 원래 있지만, 특히나 변호사를 내가 선임하겠다라고 말한 다음부터는 이 수사관 입장에서도 푸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차피 그렇게 해서 조사를 받고 그 사람이 내가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없이 진행한 조사를 나중에 재판 가면은 나 그거 변호인 조력권 받을 권리 보장 못 받은 상태에서 수사관이 강압적으로 진행한
관련한 조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던 진술이다 라고 하면은 증거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찰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변호사 선임하고 나면은 조금 어느 정도 보호막이 되네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자체로 보호막이 되죠. 경찰들도 대하는 태도만 해도 바뀌고, 그리고 어떤 질문이나 상황에 대해서 다 이제 조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하면 경찰 입장에서도 그때부터는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관해서 뭐 어떤 진술을 받는다거나 조금이라도 뭐 자백 같은 걸 얻어내려고 해도 나중에 쓸 수가 없어요. 변호사를 직접 선임 안 한다고 하면 나중에 국선 변호사를 자동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죠.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은 사건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해줍니다. 국가에서. 혹시 국선 변호인 분들 방송에서 이런 말 드리기 좀 그렇지만 조금 열심히 안 하시려나요? 잘 몰라서. 아니, 국선 변호인은 저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네, 열심히 하신 분이니까. 국선 변호인은 하고 있는데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국선 변호인이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국선 변호인인데 열심히 하는데 돈을 받으면 더 열심히 할 뿐입니다. 아, 자본주의 때문에. 자본주의 변호사님. 돈을 받으면 더 열심히 하고 네. 국선 변호인은 열심히 하고. 엄청 솔직하신 것 같아요. 제가 방송 잠깐 얘기 들었는데 약간 국선 변호인이 열심히 안 하신다 그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제가. 전혀 아닙니다. 네. 국선 변호인도 엄청 열심히 해요. 다들 뭐 찾아가고 수감돼 있으면은 접견도 가고 다 똑같이 하죠. 근데 좀 이렇게 돈 좀 조금 넣어주면. 그건 저기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 거. 네. 너무 인간적이신 것 같아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거는. 네.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돈 변호사님께 맡길 거예요. 물이라도 한 컵 떠다 주면은 잘해주잖아요, 사람이. 그런 이치입니다. 네. 네. 아, 여기 너무 웃긴 포인트가 있는데 장이수. FDA. 네, FDA. FDA가 이제 미국 그거 식약처잖아요. FDA인 거 처음 나왔을 때부터 너무 웃기더라고요. 네. 마석도 형사는 진짜 폴리스가 F인 줄 알고 있던 거죠. 3편에서는 그것도 있었잖아요. 저기 SUV 차량을 USB라고. 맞아. 그 혹시 장이수의 명예경찰 제도 실제로 있나요? 저도 이거 그냥 경찰청에서 홍보용으로 위촉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오래되긴 했어요. 그 유명한 수사반장 최불암 선생님도 명예경찰이신데 찾아보니까 명예경찰관 위촉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명예경찰관을 위촉하고 명예경찰관의 계급은 여기서 여기까지다. 순경부터 치안감까지인가 뭐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 구조가 핵심이더라고요. 뭔가요? 명예경찰관은 위촉만 될 뿐 아무런 특권과 권한은 없다. 수사는 못하네요. 당연히 못하죠. 홍보대사 같은 거니까요. 홍보대사니까. 네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네. 수사반장이 방영되던 70년대, 80년대 시절에는 최불암 선생님이 명예경찰관 뭐 경감, 경정 그때 그러셨는데 지금은 보니까 치안감까지 올라가시더라고요. 계속 승진하셔가지고 치안감까지 가셨던 실제로 기사를 봤어요. 근데 70년대, 80년대 때 수사반장 하면서 그때 명예경찰 위촉됐을 때는 명예경찰인 걸 알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 조금 교통신호 위반 같은 거 하면 경찰관들이 저 명예경찰입니다 이러면 조금 지나가지고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있지 않았을까. 네, 예전에는 왜냐면은 80년대 막 그럴 때는 교통 단속 때도 교통경찰관한테 조금 뭐 가족이 누가 있습니다 한다거나 아니면 그 운전면허증 뒤에다가 10,000원짜리 껴가지고 같이 내고 뭐 이런 거 영화들 장면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명예경찰관이라고 하면은 조금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장이수가 나 명예경찰이라고 네네네 한 거죠. 근데 그 친구는 이제 한국 실정을 너무 잘 모르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도 안 해줬는데. 그래서 너무 웃겼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완장을 차고 나서 그 끌어오르는 자신감을 본인이 주체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장이수가. 근데 못 느끼셨어요? 장이수가 4편까지 오면서 조금 서울말이 좀 많이 섞인 느낌이던데. 그래요? 사투리가 좀 약해졌어요. 네, 아무래도 활약도 많이 하고 타향살이를 오래 하다 보니까 고향말을 좀 잊은 게 아닐까. 맞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1편이 사투리가 제일 심했어요. 또 개인적인 질문인데 이동희 씨가 열연한 극 중에 장동철로 나오는데 톰 브라운 옷을 완전히 계속 입고 오더라고요. 특정 브랜드 옷을 계속 몸으로 도배를 하고 있었죠. 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고등학생이 다 노스페이스 옷을 입으면 가치가 좀 떨어지는. 네네네. 약간 나쁜 일 하시는 분들이 그 옷 브랜드를 입으면 좀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톰 브라운에서 안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영화에서 이동희 씨가 연기한 역할이 당연히 불법적인 일이긴 하지만 1억, 2억 이런 수준이 아니라 1,000억 조 단위로 돈을 버는 사람이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선택한 브랜드니까 엄청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입는 브랜드다 이런 이미지니까요. 일단은 브랜드 쪽에서 꼭 싫어할 만한 건지 조금 의문이고요. 오히려 더 좋아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런 비슷한 걸로 신창원 사건에서 신창원 당시 피의자가 체포됐을 때 입고 엄청 화려한 쫄티를 입고 있었는데 그게 미소논이라는 프랑스인지 이태리 브랜드였는데 그게 사람들한테 그 당시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완전
명품으로 인식되면서 품절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이렇게 범죄도시 4에서 이것만 알고 보면 좀 재밌을 것 같다. 네. 이런 거 좀 질문드려 봤는데 다음 컨텐츠는 뭔가요? 다음 컨텐츠는 불법 도박의 뒷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채널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였습니다.